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 양복 윗도리 입고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의관이 이게 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일종의 작업복입니다. 야, 진짜 오늘 되게 더워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거.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최상병 특검법 제2 부결입니다. 좀 아까 총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입니다. 자, 무효표 1표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그 표의 구성이 뭐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대표가 104표니까 108석에 104표니까 4표가 이탈을 한 건데 이게 지난번에 재발의가 되고 난 뒤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처음 통과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거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 처리로 당론을 결집을 했는데 4표의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 민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어쨌든 이 해법은 깔고 뭉개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틀림없이 야권에서 재발의를 할 텐데 뭐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갈 텐데 국민의힘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대안이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야당의 독소 조항을 고쳐라. 예. 이게 한동훈 제3자 추천 권한 아닙니까? 작년에 발의된 특검 법안보다도 독소 조항을 한결 강화했거든요. 수사 대상도 늘렸고 그다음에 뭐 판사에 대한 얘기까지 넣어놓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 3가지 독소 조항을 고치고 난 다음에야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니까 그건 뭐 야당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표결 결과는 뭐 심상치 않은 걸 암시한다는 느낌 좀 드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직후 아닙니까? 이 상황은.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직후 새로운 대표가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직후 상황이고 전당대회가 상당히 어쨌든 진흙탕 속에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신임 지도부하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에서 뭐 낙마한 사람들도 같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저 원팀을 만들자 이런 분위기를 일단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이 전당대회 너무 시끄러웠다. 이제는 좀 이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뭐 러브샷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러브샷도 하고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탈표나 이런 것들로 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이번 재의결 국면에서는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의 좀 압박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표가 3표에서 4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그 8표라는 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매직 넘버를 달성하는데 턱밑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이렇다라는 거는 이 다음 국면이 만약에 또 펼쳐질 경우에 뭐 언론 표현 보니까 최상병 특검 3라운드로 이제 돌입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 다음 국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그러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또 당내에 기존의 친윤 이렇게 불렸던 분들의 어떤 지금 목소리대로 그냥 틀어막고만 갈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놓고 봐도 일단은 특검 사안이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가는 게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 분들은 한동훈 대표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표 당 결속 깨졌다고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고 싶지 않다 모양인데 부결의 의미를 더 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 어제 그 만찬 뭐 삼겹살하고 모둠쌈에다가 뭐 이런 거 먹고서 뭐 러브샷도 하고 맥콜 러브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맥주 콜라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국민의힘이 유지하기는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사실은 국민의힘에 어떤 갈등이 또 발생을 할까요? 러브샷도 했지만 정정의 갈등이죠. 예. 아주 일관된 흐름을 단일 대우로 가기는 쉽지 않은 집단이라는 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슈의 성격과 뭐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의 러브샷이라는 것은 뭐 제가 보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서로 마음을 핥히고 분열 징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빨리 그 만찬을 가져서 그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이슈에 대한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루만져주고 한 팀으로 가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가자. 과거의 상처를 묻고 가자. 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이 다시 그 재상정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슈에 대한 내용하고 어제 자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부결되고 난 뒤에 이것이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한 3, 4일 길면 일주일 걸릴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총선 전부터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명 투표니까 어차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전국의 내관이 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분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4표 정도의 분열이 나온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차상병 특검 좀 고쳐가지고 이거 같이 맞불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당정 갈등의 부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저 한동훈 대표가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스탠스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뭉개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 해놓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의 국민의 힘 차원이 아니라도 제기되는 순간 이게 지금 당내에 논란거리가 되고 지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인데 원내대표부하고 당 지도부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최고위원들 간에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내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신임 최고위원하고 이제 두 분이서 방송에서 좀 상당히 한동훈 대표와 좀 이 스탠스를 다른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좀 반대표도 나오고 국민의힘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신문 일면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 자리에 이제 낙선한 사람들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더 외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사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대표의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대통령의 관심사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치른 모양새를 보면은
제가 뭐 평론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외롭기를 바랬던 쪽은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과 용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밥 식사하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는 바로 전날까지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 요량이었던 것처럼 비춰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니까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외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텐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들이 하는 말씀 그리고 언론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인사가 언론에 대고 이 익명 코멘트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외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친윤계 인사들은 최상병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로든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 추천안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면 당은 결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은 원내에서의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안으로 협상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도 원내의 일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지 원내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예. 이제 그 다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도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가장 또 이 수용하고 싶지 않은 주체 중에 하나가 용산인데 용산,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예를 들면 평론가의 용어로 직거래하는 모양처럼 돼서 한동훈 패싱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분열의 소재가 되고 또 다른 당정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현명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 방법론을 이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개발해 내겠습니까? 결국은 용산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 풀어줄 수가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지금 외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비윤 반윤 소리를 듣던 한동훈 대표는 이 당원 전체 투표에서 60% 넘는 득표를 했고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전 장관은 19%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외롭다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아니 그거는 뭐 외롭다. 그건 뭐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뭐 예. 평론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이렇습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있다고 보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래 권력을 지지하는 쪽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 현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쪽은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력 관계와 당내 역학 구도가 지금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108명의 의원들이라든가 원외 지구당의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를 볼 때 세력 분포라든가 지향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 득표율로 보면 당원들한테서도 60% 이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84만 예. 명한테. 그러면 외롭다 안 외롭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슈 드라이브를 해가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치계 경험이 많이 없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해서 좀 도와주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3부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수치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것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세력 확장의 가능성은 전 충분히 바탕은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친윤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간단하게. 시간이라는 건 언제나 미래 권력의 편이죠. 시간이라는 건 미래 권력의 편인데 결국 근데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킬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연착륙시킬 수 있는 키는 미래 권력이 항상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권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에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된 사례와 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립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니까 현재 권력의 그립이 약화되고 뭔가 이게 뭐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레임덕 얘기하는 매우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의 레임덕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미래 권력이 지금 조기에 부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 어떤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여러모로 힘이 빠지는 국면이다라고 할 때는 그럼 그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현재 권력도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래야 스무스하게 이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그래야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권력이 인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립은 쥐면 또 쥐어지거든요. 무리해서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시도하다가 파열음이 나고 파열음이 나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태도는 이게 힘이 많이 빠졌지만 쥘 만큼은 쥐겠다라는 거에 가까워 보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계속 가면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드는 쪽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이게 마지막에 결국 이 뇌관은 저는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로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도 의원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찬 장소에서 당정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물론 당정소통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당정소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은 여론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 말한다라는 데서 좀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재명 우클릭입니다. 예, 뭐 우클릭을 한지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뭐 이쪽은 뭐 90% 이상 지지율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36%, 더불어민주당은 25%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공격의 대상 맨날 탄핵으로 주장하는 바로 그 대상인 대통령보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못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우클릭하면 좀 지지율 올라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그런 여론조사에 별실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신을 위한 정치 로드맵을 쫙 깔아놓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회복할 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하고 당권을 쥐어서 그걸 방탄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뭐 당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럴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내용도 보십시오. 이게 정책이 무슨 표심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칩니다. 우클릭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클릭이 아니라 대선 전략을 보완하는 거죠. 이분이 우클릭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네. 진 득표율 수가 24만 표로 졌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만 31만 표로 졌습니다. 서울에 한강벨트 있잖아요. 예. 용산, 마포, 예. 성동 뭐 이쪽. 예. 이 지역은 4년 전 총선에도 민주당이 다 먹었고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네. 대통령 선거 때만 이 지역에서 왕창 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예. 후보가.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파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전략가들도 예.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전당대회라는 장을 빌어서 자기의 대선 전략 차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 예. 자기가 우클릭을 하든 좌클릭을 하든 자기의 팬덤층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는 2년 전에 전당대회하고 또 다르잖아요. 2년 네. 전에는 총선 전이어서 친문 세력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친명 세력으로 일체화됐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0초. 저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점을 확실히 이제 좀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새로운 어떤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고 예. 그것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 에이스네요.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